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거의 왔죠. 한 열흘 됐죠. 바빴어요.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 한겨레 신문의 아카이브 프로젝트 시간의 극장이라고 누가 주윤발조차 침묵하게 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게 되게 긴데 이걸 제가 작업을 한 겁니다. 지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하자고 그래가지고 고려가 꽤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좋은 일이 하고서 했더니만 그 고려값을 하더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이게 그 한겨레에서 이제 그 지령 만호, 그러니까 만 번째 신문을 낸 기념으로 이제 시간의 극장이라는 코너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겨레 기사와 한겨레 사진으로 이제 기사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겨레가 이렇게 뭐 홍콩에 특파원이 있었던 적도 좀 짧고, 뭐 지금 베이징에 특파원이 있는데 그 한국 언론들이 대부분 현지 취재를 이제 아주 큰일 아니면 안 하다 보니까 그 한겨레 기사와 사진만으로 일단 그 기사와 사진이 없으면 이제 그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와 글을만 찾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엮어가지고서 기사를 만들다 보니까 일을 이제 평소에 하는 거에 거꾸로 된 방식이죠. 그래가지고 애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거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금 썼는데 뭐 내용도 꽤 길긴 하죠. 네, 해설자 전명현 작가는 여행 작가입니다. 뭐 시사인에서는 왜 환타라고 안 하고 또 전명현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뭐 볼말 안 했더니 이렇게 했네라고 했는데 그렇게 환타로 할 걸 그랬어요. 이게 좀 어떤 거는 그 여행 작가 환타로 해야 기사가 검색이 되고 어떤 거는 본명으로 해야 검색이 되니까 뭐 제가 봐도 좀 헷갈리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기사를 읽을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알아서 찾아서 읽으세요. 기사는 뭐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이제 그 글 쓴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이제 기사와 이제 뭐 그 사진이 없으면은 컨텐츠를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까지 느끼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느낄 거예요. 제목은 누가 주윤발조차 침묵하게 했는가? 여기서 핵심은 조차인데 역시나 댓글을 보니까 제목만 보고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또 뭐 주윤발 욕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내 이름으로 댓글을 달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이럴 때는 기사를 보세요 이 땡땡아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또 그럼 또 그랬다고 난리를 칠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이거랑 지난주 초에 시사인도 그 주에 마감이어가지고 시사인 마감하고 또 강연 하나 이제 그 이후 학교에서 하던 것까지 붙어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딱 끝나니까 그냥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걸 목요일쯤에 이제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 금, 토 막 시간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누워있을 정도로. 뭐 책 한 권 끝낸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기사는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작을 할게요. 이게 지금 2주 만에 홍콩을 하는 거라 8월 중순 기사부터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이걸 지난 걸 빼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기사들이 괜찮은 게 꽤 있어서 또 몇 개 쳐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되게 많아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이제 하이선이 오는 자정입니다. 한 12시 지금 한 15분쯤 됐는데 이제 뭐 아침에 부산으로 온다 그러죠. 아이고 그렇습니다. 어색한데 물을 마신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경향신문 8월 15일자. 그들은 싸우기 위해 홍콩을 떠났다. 네, 경향신문 기사고요. 그들은 싸우기 위해 홍콩을 떠났다. 이게 그 경향이 보면은 되게 괜찮은 기사들이 가끔씩 이렇게 국제 기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때 지난번에 구정은의 GPS 그렇지만은 이거랑 또 하나 기사가 이어지는데 같은 주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기사를 가끔 이제 다 읽는데 이건 다 읽어야 되는 기사예요. 글씨를 좀 확대해 볼까요? 노인이니까. 자, 27의 청년은 홍콩을 떠났다. 9,600km 떨어진 비행기로 12시간이 걸리는 곳 영국 런던에 새 둥지를 틀었다.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은 전 세계 언론이 앞다퉈 전했다. 기사 제목에는 망명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갔다. 청년의 이름은 네이선 로우.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상혁명을 이끈 주역이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 반대 시위에서도 선봉장 역할을 하며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를 떠나게 한 건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정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내에서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도록 한다.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이 매우 가혹하고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겨냥할 것이라고 알았을 때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배자 신세다. 홍콩 보안법 시행 한 달 후인 8월 1일 홍콩 경찰은 홍콩 밖에 있는 인사들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지명 수배에 나섰다. 네이선 로를 포함한 민주화 인사 6명에게 홍콩 보안법상 국가 분열 선동 및 외국 세력 결탁 혐의를 적용했다. 법 시행 이후 홍콩 거리에서 시위가 사라졌다. 떠난 사람에게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임무가 주어졌다. 경향신문은 레이선 노와 수배 중인 또 다른 활동가 홍라우에게 현재 생활과 홍콩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 8월 7일부터 12일 메신저를 통해 진행됐다. 정부가 나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기에 별로 놀랍진 않다. 네이선 노는 기사를 보고 자신의 수배 사실을 알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인지는 본인도 알지 못한다. 국가 분열을 선동했다고 언론에 알려졌을 뿐이다. 그는 지난 7월 1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화상으로 출석해 홍콩 보안법으로 인해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내가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해 많은 것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은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이튿날 로는 페이스북에 난 이미 홍콩을 떠났다면서 향후 국제적 연대와 민간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선 로는 홍콩 링난대 총학생회장이던 2014년 조슈아 웡, 아그네스 초우와 함께 우산혁명을 이끌었다. 2016년 세 사람은 데모시스트당을 결성했다. 시민이 보통선거로 홍콩의 미래를 결정하자는 자결을 주장했다. 네이선 로는 그해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의원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한 해산 수순을 밟았다. 데모시스트당을 포함한 7개 단체가 잇따라 자진 해산했다. 배낭과 작은 짐을 들고 밤 비행기에 올랐다. 행선지는 런던. 7월 13일 소셜미디어에 이 사실을 알렸다. 홍콩을 떠났다고 밝힌 지 10여일 만에 목적지를 공개한 것이다. 영국은 이미 홍콩 보안법 시행에 따라 홍콩과의 범죄인도 조약을 즉각 중단하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제공할 뜻을 밝혔다. 네이선 로는 우리가 홍콩 내에서 진실을 말하기 매우 힘들 때 홍콩을 위해 말하는 것이 나의 전략이라고 했다.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번수들이 너무 많고 복잡했다.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곳이 홍콩 시민들 대신에 진실을 알리기 적합한 곳인지, 홍콩의 정치적 전환을 이끌어내기 좋은 곳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 영국 정부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콩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세계를 표류하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그는 SNS를 통해 근황과 의견을 전하고 있다. 8월 2일의 글이다. 어제 런던의 유명한 공원에 가서 잠시 떠가는 구름과 붉은 빛으로 바뀌는 하늘을 바라보고 풀밭의 다람쥐 여우와 함께 시간을 즐겼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면 영국에서 7시간 차이 나는 홍콩에서 나쁜 소식을 접할까 두려웠습니다. 너무 긴장하고 있는 탓에 자연 속에서 저의 나약함과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똑바로 앉고 먹고 마시고 건강을 유지하며 가장 강한 마음과 몸으로 도전에 맞서는 것이 바람입니다. 나쁜 소식은 현실이 됐다. 홍콩 경찰은 8월 10일 대표적 반중 매체인 빙가일보 사옥을 급습해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이날 패션 브랜드 지오다노 설립자로 유명한 빙가일보 창업주 지미라이와 아그네스 초우도 체포됐다. 7월 1일 반중 시위대와 29일 학생 조직에 이어 세 번째 홍콩 보안법 체포였다. 지미라이는 지난해 홍콩 소환법 반대 시위 당시 중국 관영 매체가 시위 배후 조종 4인방에 꼽을 정도로 중국의 눈에 가시였다. 빙과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부패성을 적극적으로 보도했고 지난 시위 때는 경찰 폭력과 중국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이튿날 빙과일보 일면에 지미라이의 체포 소식이 전해졌다. 헤드라인은 빙과일보는 계속 싸워야만 한다 였다. 빙과일보 발행 부수는 5배 이상 급증했고 모기업의 주가가 이틀 사이 1200%나 올랐다. 홍콩 정부나 의회 등은 친중 세력이 다수이지만 홍콩의 중국화에 대한 시민의 반감도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미라이와 아그네스 초우는 체포 하루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지미라이는 국제사회에 홍콩 제재를 촉구한 한 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고 아그네스 초우도 이 단체와 연관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선 로는 두 사람의 체포 당일 글을 썼다. 저의 분노와 슬픔을 형용할 수 있는 말은 없는 듯합니다. 다음 세대의 정치 지도자, 사회운동 인사는 옷을 입고 그들은 일반 소년들처럼 케이팝을 듣고 건담과 디저트를 살 때 뿌듯하고 앳된 미소를 보입니다. 세월 속에 아직 남아있는 소년의 순수한 마음을 보면 그들과 이와 대조되는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녕을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 자리에서 싸워나갑시다.
홍라오도 이날 SNS 게시물에 샵 프리지미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그는 홍콩 경찰의 체포를 두고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홍라오는 지난 6월 말 영국 항공표를 구하자마자 런던으로 향했다. 그 역시 홍콩 보안법으로 정치적 핍박을 받을 걸 알았다라고 했다. 그가 처음 언론의 주목을 받은 건 3년 전이었다. 2017년 11월 중학생이었던 그는 홍콩의 일간 명보 캠퍼스 기자단 시상식에 참석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던 중 홍콩 독립이라고 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우산 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터였다. 홍라오는 그 후 나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체포와 기소, 투옥 대상이 됐다. 나는 홍콩 정부의 정치적 표적이 됐다고 결론지었다. 정치적 견해 때문에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홍콩 정부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 공리주의에 기반의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를 만드는 등 활동을 지속해왔다. 홍라오는 현재 정치적 만명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영국은 언론과 철학의 자유가 있는 훌륭한 곳이라며 영국 정부와 의회가 홍콩 민주화 시대를 진정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로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안법을 앞세워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거리에선 더 이상 시위 열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다. 네이선노는 영국에서 시민단체와 정치인,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을 분석하고 대중국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나 자신을 보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영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홍콩 문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논의는 긍정적이었고 건설적이었으며 미국과 전 세계가 홍콩의 정치 발전을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다고 했다. 영국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과도 만났다. 최근 홍콩 정부는 오는 9월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했다. 앞서 지난 7월 11일, 12일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한 예비선거에 예상을 뛰어넘는 61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홍콩 정부와 친중파 진영은 홍콩 보안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7월 29일 홍콩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슈아 왕을 비롯한 민주파 인사와 현역 의원 등 12명에 대해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다. 홍콩 정부는 현재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네이선노는 정부는 9월 선거를 조작하고 막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더 벌길 원했는데 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말한다. 시민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가 1년 안에 지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홍콩의 앞날은 뿌옇기만 하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가들에겐 결국 민주주의가 홍콩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홍라오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홍콩 정부와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할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 더 많은 제재를 요청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해외의 망명의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에 망명한 전직 주 홍콩 영국 영사관 직원 사이먼 청이 로이터에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대안적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홍라오는 망명의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홍콩 민주주의 발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레이선노는 망명의회를 구성 중이냐는 질문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에게도 지지를 구했다. 레이선노는 한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것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네, 군더더기 붙일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홍콩의 상황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 자꾸 트윗이 오네요. 한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자유주의 국가들과 함께할 수 있다며 한국의 지지와 한국 정부의 지지를 구했는데요.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중국의 칭찬을 받는다는 기사가 좀 있다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기사인데요. 이것도 읽어야 돼요. 경향신문 기사고. 물 좀 마시고 일단. 경향신문 8월 15일자. 그래도 나는 홍콩에 남았다.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나는 홍콩에 남았다. 홍콩의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난 7월 1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많은 사람이 홍콩을 떠났다. 해외 이민에 필요한 무범죄 기록증명서인 양민증 발급 건수는 6월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 에이미는 남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현지 상황을 들었다.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그가 기록한 내용과 메신저로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재구성했다. 7월 2일 오전 7시 에이미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다.
우리는 홍콩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든 시위대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였다. 안부를 묻자 그는 이제부터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아직은 괜찮다며 어제 사람들이 거리에서 보여준 용기에 매우 감동받았다고 답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첫날인 7월 1일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7월 1일은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이기도 했다. 집회 주최 측은 16만 5천 명의 시민이 거리 행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옐로우 레스토랑은 정치적 포스터를 붙였다. 그래서 옐로우 레스토랑은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황색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식당들은 흑색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시위대를 지지하는 식당은 노란 리본을 내걸어 옐로우 레스토랑이라고 불린다. 이날까지만 해도 에이미는 보안당국이 우리를 잡으려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것이라며 아마도 조슈아 왕이나 지미라이 같은 정치적 인물들을 먼저 쓰러뜨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미의 예상은 빗나갔다. 홍콩 보안당국은 7월 1일 집회에서만 370명을 체포했고 이 중 10명에게 홍콩 보안법을 적용했다. 7월 15일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입법회 선거, 범민주 진영 경선 투표에 61만 명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구의원 선거에서 얻은 표의 10% 수준인 17만 명을 예상했지만 이를 크게 뛰어넘었다. 약 250곳의 투표소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어쩌면 오늘 9월 입법회 선거에서 선거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낙관할 수만 없다. 요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어디로, 어떻게 내 가족을 이주시킬 수 있을지, 돈을 해외 계좌로 옮겨야 할지, 만약 모두가 수감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휴대전화의 보안을 어떻게 지킬지 등을 이야기한다. 택시 운전사도 에이미에게 홍콩을 떠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홍콩이 위기 때마다 등장했다. 1989년 테난먼 민주화 운동 당시 4만 2천 명이 홍콩을 떠났다. 97년 홍콩의 중국 반환을 앞두고도 이민이 잇따랐다. 영국은 7월 22일 현지 시간 영국 해외 시민권 소지자와 그 직계 가족들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BNO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290만 명 정도다. 홍콩에 남겠다는 에이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는 지난 6월 인터뷰 당시 내게 홍콩을 떠나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나는 차라리 이 도시와 함께 함락되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요즘은 엄마를 대만으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고민한다. 만에 하나 홍콩을 떠나야 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엄마를 대만에서 만나기 위해서다. 7월 24일 에이미는 리처기한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연합회 주석을 인터뷰하기 위해 육사기념박물관으로 향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친 리처기한 주석은 홍콩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사태 운동 당시 홍콩에서 모은 지원금 전달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구금되기도 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입법회 의원을 지냈다. 리처기한 주석은 모두가 우리를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만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순간까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미는 한평생 전체주의 정권에 맞서 싸운 인물과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됐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리처기한 주석은 지난 시사인 제 원고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 노랑새 작전, 옐로보드 오퍼레이션에서 모든 홍콩인들은 이제 곧 떨어질 돌을 머리에 이고 있는 심정이다라는 말을 했던 걸 제가 인용을 했었죠.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럼에도 무거운 공기가 박물관을 짓누르고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박물관 한쪽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물관이 철거될 경우를 대비해 박물관의 모든 자료와 책, 사진과 각종 이미지를 스캔하기 위해서다. 육사기념 박물관은 1989년 테난먼 민주운동 관련된 자료들이 모여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지난 8월 6일 리처기한 주석은 조슈아 왕 등과 함께 미허가 집회 참가 혐의로 기소됐다. 7월 29일 홍콩의 코로나19 추세가 심상치 않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한 학생 그룹 4명이 체포됐다. 페이스북에 독립운동 조직 건립을 선포하고 해외 독립운동을 선전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는 이유다. 이들에게는 홍콩 국가범법 제20조와 21조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해당 학생운동 그룹이나 체포된 4명이 전혀 유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이미는 그들이 체포되기 전에는 홍콩인의 60%는 그 그룹의 이름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17에서 21세로 너무 어리다고 말했다. 대부분이 조슈아 왕이나 베니타이 홍콩대 법대 교수처럼 유명한 사람들에게 홍콩 보안법이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아함에 이어 자기 검열이 시작됐다. 평범한 사람도 보안당국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정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찰 트럭 2대가 에이미 옆을 지나갔다. 갑자기 경찰이 튀어나와 나를 제압하면 어쩌지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떠올랐다. 독일 방송사와 일한다는 이유로 외세의 결탁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공포는 무게를 가진다. 공포가 어깨와 마음을 짓눌렀다. 보안 당국의 전략은 성공했다.
아이고, 이 친구 얼굴 공개했네요. 제가 쓰는 에세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지금 얼굴을 다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8월 1일 에이미는 친구들과 함께 지난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목록을 작성했다. 총 11가지였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홍콩 행정부는 오늘 9월로 예정된 입법회 선거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고, 홍콩 법대 부교수이자 민주화 세력의 중심인 베니타이 교수가 해임됐으며, 네이선 노와 웨인 찬 등 해외로 도피한 6명에 대한 지명 수배가 내려졌다. 한 달 전 레이선 노를 비롯한 젊은 정치인 활동가들이 홍콩을 떠났을 때 에이미는 울었다. 오늘 그들이 수배했다는 소식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무기력할 뿐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공장들이 문을 닫아 하늘은 매우 맑지만 숨은 쉬어지지 않았다. 나는 말 그대로 몇 번이나 길에서 토할 뻔했다. 내 기본권이 사라진 것처럼 공기도 사라진 것 같았다. 홍콩 행정부는 입법회 선거 연기의 이유로 코로나19를 들었다. 코로나19는 모든 시위를 막는 만병통치약이죠. 홍콩 언론에 따르면 전국 인민대표자회의는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전체 현역 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입법회 전체 70석 중 친중파가 43석으로 다수를 확보하고 있다. SNS에는 이제 어쩌면 영원히 투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8월 10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미라이 빙가일보 창업주가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냥 다시 자버릴까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럼에도 에이미는 카메라를 들고 빙가일보 본사로 나갔다. 빙가일보는 중국 지도부의 비리와 권력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보도해왔다. 빙가일보 본사 앞에 취재진이 모여있었다. 빙가일보 기자들의 컴퓨터와 파일 등이 무더기로 압수된 모습이 보였다. 이날 200명이 넘는 경찰 기동부대가 빙가일보 사옥에 투입됐다. 빙가일보 기자들도 내부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지미라이는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도 생중계됐다. 이날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은 지미라이와 아그네스 초우 등 총 10명이다. 경향신문 기자는 먼저 본 기사는 아그네스 초우라고 하더니 여기 또 아그네스 차우야 왜. 여기에는 에이미의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 ITV 뉴스 프리랜서 기자다. 기자들 사이에선 다음에 누가 될지 두렵다.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란 말이 오갔다. 이날 에이미의 일은 자정을 넘어서야 끝났다. 일을 끝내고 나니 눌렸던 감정이 폭발했다. 아, 이거 뭔지 압니다. 홍콩 집이 취재하고, 그쵸. 집에 와서 새벽에 눕는데, 감정이 터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저도 작년 11월에 겪어봤죠, 이거. 일은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해야 하니까. 언론 자유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언론인으로서 그걸 지켜보고 보도해야 했다. 이건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 보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감정적으로 소진됐고 심장이 너무 아프다.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되게 무거운 숙명 같을 때가 있어요. 피사체의 그 뷰파인더에 내가 눈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저도 훈련이 많이 돼 있는데, 그 백남기 선생 피격 장면 찍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늘 하는 말은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흥분하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지금 이 장면이 흔들리면, 지금 내가 흥분해서 AF가 날아가면은 이 사실은 영원히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을 누르다가 그 취재가 끝나고 나서 자려고 누우면은 그날 벌어진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억눌렀던 감정들이 막 살아나요. 오히려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걸 봤을 때보다. 그냥 가끔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올바른 일일까? 저 사건에 내가 개입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해요. 그럼 안 되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 시행 40일, 더 이상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지 않는다.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에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수배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홍콩 입법회 선거가 1년 연기됐고 언론사 사주가 체포됐다 풀려났다. 남은 사람들은 이제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한다. 막연했던 공포는 현실이 됐다. 되게 정리 잘 된 기사입니다. 이제 그냥 기사예요. 동양경제 8월 25일자. 홍콩에서 나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자, 동양경제 온라인이고요. 일본 매체입니다.
홍콩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가라는 기사인데, 뭐 이제 위에 두 기사와 좀 얼추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이후로 사실 이 법이 무척 모호하고 광범위한 처벌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뭐 저도 이제 특집을 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이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은 단지 홍콩인들뿐만이 아니에요.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자신의 정치적 자유 혹은 이제 뭐 인신의 자유를 위해서 탈홍콩을 고려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은 이제 뉴욕타임즈 온라인판 영역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랑 월스트저널 같은 언론사들도 지금 이주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들어와서 이제 홍콩 그 외신 기자들의 이제 그 저널리스트 비자 갱신이 지금 자꾸 리젝되는, 거부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이제 그 홍콩의 기사에 의하면은 홍콩에 본사를 둔 한 헤지펀드 책임자는 내가 운영하는 금융펀드에, 여기 이제 금융펀드가 이제 그 뭐 이제 금융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업에 대한 평가도 하려 되는데, 이게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발표할 경우 내가 반역자로 몰려 처벌받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실제한다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한 이유가 그만큼 홍콩 보안법이 정말 너무 모호한 거예요. 진짜 뭐 귀에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 붙이면 코걸이라는 말이, 이 말이 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쓰이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콩인 것 같아요. 정말 홍콩은 짱이에요, 법이.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좀 많은 나라들을 이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 홍콩의 분위기는 싱가포르 이주는 좀 꺼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 사용권이고 뭐 이제 홍콩의 금융 서비스를 좀 제한하기에도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싱가포르가 일단은 그 홍콩인 금융 경쟁자를 원하지 않고요.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업자들 자체가.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가 상당히 친중적인 포지션이어가지고 이 홍콩 탈주자들이 정치적인 불이익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재이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싱가포르에 대한 선호도들은 높지 않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 정치적으로 각성한 홍콩인들이 싱가포르를 갔을 경우 싱가포르 정부도 좀 피곤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전혀 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싱가포르 정부 또한 대량의 홍콩인들, 특히 이제 그 뭐 이제 운동과 학생 시위와 관련된 사람들 받아들였을 때 싱가포르의 정치적 안정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실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가려고 이제 하는 데가 일단 타이완인데, 타이완이 일단 사람들 자체가 정부도 그렇고 지금 홍콩인들의 처지를 좀 공감하고 있고, 뭐 타이완 정부도 좀 환영한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오랜 계엄령이나 국민당 일당 독재를 이제 부시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이제 홍콩 사람들이 타이완에 가지는 그런 기대심리나 동지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한국도 이제 홍콩 사람들이 많이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뭐 전혀 뒷받침을 못하고 있죠. 못하는 상황이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비겁하죠. 어찌됐건. 하지만 이제 타이완도 불안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타이완을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무력으로 정복하겠다는 말들, 그러니까 이런 군사적 긴장이 좀 이제 좀 종종 벌어지는 지역이라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홍콩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좀 비싸죠. 하지만 뭐 최근 비엔나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이제 뭐 규칙을 개정해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홍콩 인구의 40%인 300만 명 정도가 이민을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영국 외무부의 실제 지금 시뮬레이션을 보면 한 20만 정도 넘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게 어디로 가든 이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번듯한 직업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는 사람들은 사실 저학력이거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남고 좀 잘났다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거죠. 떠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기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난 상태의 홍콩, 껍데기만 남은 홍콩이 중국에게 무슨 이익이겠느냐 라는 얘기인데, 기사는 그렇게 반문을 하지만 실제 중국은 뭐 상관없어, 난 일단 이겼으니까 중국인으로 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씁쓸한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넘어갈게요. BBC 8월 27일자 홍콩에서 탈출하는 보트 중국 해경이 요격 후 체포. 네, BBC고요. 이 기사가 좀 심각한데요. 이게 지금 이거는 좀 초기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된 거 포함해서 얘기를 할게요. 기사는 일단 중국 해안경비대, 그러니까 중국 해경이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가는 배를 납포해서 10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홍콩은 이제 홍콩 주인은 다 중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의 영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홍콩이 관할하는 해상은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제 거길 벗어나면은 홍콩의 남쪽 바다도 중국 영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타이완으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국 영해를 지나가야 되고, 이제 홍콩 관할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 영해니까 중국 해경의 권리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홍콩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 선박은 정치적 망명을 위해서 타이완을 떠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트피플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체포된 사람들이 아직 길이 막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편이 아닌 밀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초기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현재 BBC 보도에서 다시 이게 후속 보도에 의하면은 민주주의 활동가이자 현재 폭동죄로 기소돼 재판 중인 앤디 리를 포함한 10명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앤디 리는 8월 10일 지미라이와 함께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보석으로 석방된 민주주의 활동가예요. 그래서 아마 출국 금지를 당한 거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타이완으로 좀 탈출하려는 게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무성한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을 납포한 게 중국 해경이잖아요. 홍콩 해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관할지들이 중국으로 체포돼 있고, 중국 정부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아예 아닥을 하죠. 홍콩 정부도 지금 알아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 말 안 하면 여기들이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콩 경찰청장인 크리스탕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다고 밝혔어요. 이게 좀 걱정되는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즈가 8월 28일날 후속 보도를 냈는데요. 이런 탈출 시도 자체가 젊은 활동가들의 절망을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좀 중국 해경한테 체포된 사건이라 이 사건의 기소와 재판도 모두 중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 정보 통제가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알 수 없고요. 광둥성 공안부와 광둥성 정부 대변인도 입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중국 법이 적용돼가지고서 좀 가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 뉴스도 홍콩 뉴스는 계속 상식 밖의 뉴스가 너무 아사히 신문 8월 29일자. 홍콩 경찰 니케이 신문지국 홍콩지국의 영장 발부. 많아요 지금. 아사히 신문인데요. 이게 되게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홍콩 경찰이 일본 니케이 신문, 그러니까 일본 경제신문 지국을, 홍콩에 있는 지국 영장을 발부했어요. 근데 영장 발부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홍콩 민주화 시위가 작년에 한참일 때 그 홍콩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일간지에 광고 낸 걸 기억하실 거예요. 예. 이 광고를 낸 사람들의 자금 출처를 규명한다는 이유로 홍콩에 있는 외신의 지국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그 7시간 건으로 그 상케이 신문 기자가 재판받았을 때 그 해외 언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억하신다면은 이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입니다. 개인 기자도 아니고 신문사 지국, 외신 신문사 지국이에요. 그리고 이유가 광고 집행과 관련돼서 돈 추적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죠. 지금 일본 언론은 이거 엄청나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일본이 싫다고 해도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아닥을 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적인 언론 자유 문제거든요. 이건 진짜로. 그 되게 심각한 사건이기도 하고. 기사가 일단 짧아요. 홍콩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들이 홍콩 정부들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되게 짧은데, 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8월 18일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미국 제재로 신용카드 사용 어려워. 존나 고소하다. 좋아 죽겠네. 자, 다음 기사인데요. 그 피처링으로 나온 목소리는 그 AI로 만든 김정은 목소리입니다. 뭐 기사는 뭐 이건 별거 아니에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 캐리람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뭐 대부분 이제 해외 결제를 하려면은 뭐 마스터나 비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이제 그 국내 라인에서 해외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서 결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연계 결제를 이제 미국이 금융 제재를 하면 막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캐리람은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 이제 뭐 아니면 다이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미국계 금융사와 연결된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좀 어찌됐건 되게 불편하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제임스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람 장관 등 11명에 대해서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이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캐리람을 포함해서
경찰 총수인 크리스탄 경무처장, 전임자인 스티븐 로, 테레사청 그 송환법을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 존 리 보안장관 같은 홍콩의 전 현직 주요 관료와 중국 국무원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의 샤바오롱 주임과 장샤오밍 부주임, 러후인이 홍콩 연락사무소장 등 중국 본토 관리들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뉴스에 있는데 이제 기사를 합쳐버렸는데 제가 캐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는데요. 이 모교인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그 캐리람에 대한 펠로우십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28일 날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캐리람이 직접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자기로 인해서 이런 받는 불이익을 이해하고 있고 희생을 하고 있다라고 뭐 이제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언제 캐리람은 특집 한번을 해야겠어요. 이제 송환법 때만 해도 뭐 그래도 입장이 좀 곤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땡인지는 몰랐네요, 진짜. 한겨레 8월 19일자. 민주주의 지워진 홍콩 교과서. 한겨레 기사입니다. 자, 9월부터 이제 그 홍콩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문학 교과서 개정판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기존 교과서에 포함됐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다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말로 한겨레가 이제 받아쓴 기사예요. 그래서 인문학 교과서를 펴내는 6개 출판사들이 이제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이런 교과서 변경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에 의하면은 이제 오늘의 홍콩이라는 편에서 이제 행정입법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삼권 분립이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 친중파 진영에선 이제 홍콩 기본법이 행정부 주도로 통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입법사법부의 독립 개념을 문제 삼았대요. 그래서 결국 이 표현이 사라지게 된 거고 이제 홍콩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행정부 주도의 통치라는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시민의 정체성과 관련돼서도 이제 그 규정 교과서에는 이제 시위대가 나는 홍콩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는 다른 그림으로 대체가 됐고 이제 뭐 시위대의 구호였던 뭐 광복 홍콩, 시대혁명 같은 구호가 이제 불법이니까 당연히 뭐 이런 게 좀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불복종에 참여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중국 교과서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법치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삭제됐다고 하네요. 이게 이 인문학 교과서가 중국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계속 공격을 하던 교과서예요. 이게 좀 신설 과목인데 몇 년 전부터 생긴 이 책으로 인해서 이 교과 과목으로 인해서 애들이 이제 뭐 빨갱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우파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항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이 교과서를 없애고 이 교과서를 이 교과목을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교과서에 손을 대는 식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후속 기사가 있는데 이게 원체 좀 기사들이 다들 된 거라 제가 게으른 관계로 그 캐리람이 직접 나와서 삼권 분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홍콩이 가지는 모든 권리는 중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 입으로요. 치사한 기사가 연합뉴스 8월 28일자. 홍콩 반중 매체 빈과일보. 중국 국유기업 편의점 체인서 사라져. 또 이어집니다. 연합뉴스고요. 자, 이거는 뭐 이제 별거 아주 짧은데 그 홍콩 편의점 계열 중에 뱅고라는 데가 있어요. 메이저는 아니에요. VANGO라고 되게 좀 촌스러운 편의점 계열인데 이게 중국 최대 유통기업인 화룬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체인입니다. 근데 이 뱅고에서 운영하는 모든 이제 그 체인점, 뱅고, 이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신문 가판대에 빈과일보가 매대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 정부의 압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홍콩을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빈과일보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뱅고를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중국을 도와주고 싶다 이러면 뱅고를 가도 되겠죠. 근데 저는 뭐 뱅고 가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한국일보 8월 28일자. 유샤오보 충격 컸나. 중국, 홍콩 시위대에 노벨상 주면 안 돼. 자, 한국일보인데요. 이 왕이가 지금 최근에 유럽을 순방 중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거 말고 뉴스가 또 하나 있는데 그냥 EU 국가들 존경합니다. 자, 지금 노르웨이를 방문 중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노르웨이를 향해서 홍콩 반정부 시대한테 노벨평화상 주지 말라고 직접 경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뭐 관례를 깨고 이제 상대 국가를 연박 주는 무리수를 뒀다고 나오는데
이게 노벨 평화상이 몇 년 전에 그 류샤오보 몇 년 전에 죽었죠. 이분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면서 이 중국과 노르웨이 관계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뭐 뜬금없이 이제 노르웨이 물건 또 불매운동 벌이고, 제가 불매운동의 적대적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이 온갖 정치적인 이유로 외국 물건에 대한 불매를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벨상 주지 말라고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무리수를 두고, 이 무리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언론이 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창피한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 8월 21일자. 양제츠 방한 중국 교수. 한중 관계 좋아진 건 홍콩 문제 침묵 때문. 머니투데이인데, 양제츠가 8월 말에 방한을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교수가 한중 관계가 최근에 좋아진 것은 홍콩 문제에 한국 정부가 침묵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1일 한국을 방문해서 한중 관계도 가까워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관련 한국의 태도가 양국 관계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중국에서 나왔다. 홍콩의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이날부터 1박 2일간 부산을 방문한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충돌 없는 몇 안 되는 강대국 중 한 곳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있다고 말했다. 뭐 쪽팔린 거죠. 이에 대해서 중국 인민대학 청샤오호 교수는 한국이 홍콩 보안법 강행 등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를 좀 할게요. 지금 시진핑이 이제 이기 집권을 하고 나서 이제 아시아 순방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일본을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일본을 먼저 가고 한국을 나중에 오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제 양제츠 오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한국 언론들도 시진핑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 이로써 우리 일본을 이겼어요, 우왕하고 앉았는데요. 일본은 지금 꾸준히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그 작년에 홍콩 민주화 시위와 관련돼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싫어하는 아베가 작년 G20 때 이제 시진핑 면전에서 홍콩의 민주화, 홍콩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꺼냈고요. 뭐 일본 의회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을 내고 있는 등 좀 중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좀 홍콩 민주화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일본을 패스하고 말 잘 듣고 순한 동방 예의지국인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외교적 승리가 아닙니다. 쪽팔린 거지. 이거 보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다들 똑바로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요.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아, 힘드네요, 진짜. 아, 이거 하기 전에 또 라면을 먹었는데, 그때 입이 짜요, 입이 짜, 지금. CNN 8월 17일자. 베이징 미술 전시회는 중국의 코비드-19 대응을 찬양합니다. 자, 중국 뉴스입니다. CNN이고요. 베이징에서는 지금 미술 전시회를 하는데 중국의 코비드-19 대응을 찬양하는 미술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 같은 게 이제 뭐 마무리가 되면은 혹은 잘 패스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다 이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잘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전시회를 해서 국민의식을 고취시켜요. 뭐 그림만 봐도 돼요. 얘기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이건 지금 마스크를 쓰고서 눈물을 흘리는 아저씨.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의료진들이네요.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역시 중국 의료진은 파업을 하지 않았는지 아직까지 영웅입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영웅과 악마로 만드는 조건이 그냥 단지 정부의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정해지는, 진짜 살다 이렇게 유치한 정부 처음 봤어요. 진짜 철들고 나서. 자, 역시 공산당의 영도하에 의료진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제 막 우왕하고 있네요. 한자 뭐라고 썼나? 안 보이네. 자, 이것도 이제 기차를 타고서 이제 무자인가 무한으로 가는 차인가 봐요. 이거는 절강에 있는 의료진이 우한으로 가는 거였나 보네요. 이제 우한으로 가는 의료진의 모습입니다. 붉은 깃발 들고 의료진들이 약 싸가지고 가고 지금 가족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의료진이 영웅인 건 뭐 어느 나라 사실이죠. 가장 많은 희생자도 나왔고요. 파업을 비난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과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 악마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파업의 비난과 어떤 집단을 악마화하는 건 좀 별개 아닌가요? 아유 진짜. 이것도 의료진 동상이네요. 중국 의료진이 나은가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의료진들보다, 그러니까 대우가 그 사람들이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BBC입니다. 이게 BBC 코리아가 이제 한글 기사를 좀 내면서 편해졌어요. 어쨌든 영어 안 봐도 되니까. 자, 뭐 먹방 중국은 왜 먹방을 단속하게 됐을까라는 제목인데, 이 먹방이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쓰겠다는 말을 이제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뭐 그렇다면서요. 어찌됐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된 먹방이 이것도 한류라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죠. 뭐 딱히 이걸 자랑스러운 문화 전파라고 공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아무튼 중국에서도 이 먹방이 큰 유행을 끌고 있고, 결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음식 낭비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서 중국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제 남한의 100배에 해당하는 땅덩이를 자랑하고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는데 식량 수입국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한국에서도 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뉴스이긴 하지만, 이제 식량 위기설을 주장하는 이제 언론도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식량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시진핑의 발언도 이런 코로나19 상황과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홍수,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와중에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제 그 고민 끝에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유치함이라는 게 이런 거죠. 이 최고 지도자가 한마디라면은 모든 사람이 즉각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시진핑이 한마디로 인해서, 저새는 해로운 세다 같은 한마디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중국의 먹방 스타들은 모든 영상을 내리기 시작했고, 몇몇 식당들은 손님들의 체중까지 재는 등 입구에서 도대체 왜 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난리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중국은 악몽이에요. 신한의 8월 12일자 상하이 유대인 난민 박물관 올해 확장 완료. 여행 뉴스입니다. 간만에. 예. 신화내시네요. 중국 관영 언론을 가끔 인용을 할 일이 참 적은데, 뭐 여행 기사기도 하고 좀 필요한 기사여가지고, 상하이에는 별게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상하이 책을 2006년부터 지금 그럼 뭐 14년째 상하이 책을 쓰고 있는데, 저 여기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상하이 유대인 난민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거 확장 프로젝트를 거치고 재개관을 한다는 뉴스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것 때문에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상하이 유대인 이주 역사는 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치가 이제 독일을 점령하고 이제 집권하면서 이제 유태인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자 많은 유태인들이 이제 독일 바깥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 중에 상하이를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당시 상하이는 뭐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했고, 이제 서구 문명이 빛나는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당시 유대교의 교당인 신한국유가 상하이에 있었는데, 이 신한국유를 개조해가지고 유대인 난민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7년에 처음 오픈했었고, 이제 2018년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2년 후인 올해 이제 다시 재개관을 확장해서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유태인의 역사가 상하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태인 출신이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 아마 이제 뭐 태양의 제국 같은 2차 대전 당시에 그 상하이 외국인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저도 안 가본 데라 이건 상황이 좋아지면은 상하이 다시 개정하러 갈 때 개정 취재 리스트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왕이에요. 이 기사를 아까 그 기사랑 붙일까다 지금 어떻게 하다 못했는데, 조선일보고요. 조선일보 9월 2일자 독일 장관 왕이 면전서 홍콩 보안법 폐지하세요. 독일 장관,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장관한테 홍콩 시위대한테 노벨평화상 주면 안 돼라고 이제 지랄을 했던 왕이가, 독일 장관이 또 다시 왕위 면전에서 홍콩 범법 폐지하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마스 장관, 독일 외교부 장관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리의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일국 양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길 바란다라고 면전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날은 왕위 부장의 유럽 5개국 순방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는 이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을 방문했는데,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거나 철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대한 독일 마스 장관의 공개 질책은 홍콩 보안법에 그치지 않았고요. 그는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 연기에 대해서 중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신장 위구르 자치 문제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유럽 독립감시단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일부 주민들이 감금돼 있다고 알려진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체코 상원의장 대만 방문을 놓고 전날 왕이 부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체코의 상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어요. 얼마 전에 또 같은 시기에. 이걸 가지고 왕이 부장이 뭐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협박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 외무부 장관이 협박하지 말라 라고 면전에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독립국이죠. 동방예의지국님들아. 자,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왕이 부장이 홍콩이든 신장이든 모든 중국 내정 문제에 해당하며 우린 어떤 외세의 개입도 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지만 아주 수세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웃기는 뉴스예요. 연합뉴스 8월 25일자. 미중 갈등 속 베이징 쉐이크쉑 1호점 인산인해 1인 세계 구매 제한. 좀, 8월 25일자인데 미중 갈등 속에 베이징 쉐이크쉑 1호점이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참 이 난리 중에. 참고로 이제 상하이의 쉑쉑이 중국 1호점이었고요. 이제 베이징의 산리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외교 공간이 있어서 홍대 같은 느낌 살짝 나. 홍대가 맞나? 뭐 홍대 이태원과 홍대를 더한 것 같은 분야는 산리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베이징 1호점이 났는데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직원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제 평일이도 이제 줄이 기본 한 100m고요. 그래서 하도 몰리니까 중국은 뭐 뭐든 사재길래요. 이렇게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 나와도 막 여러 개 사가지고 팔아먹듯이 햄버거도 이제 미리 사서 팔아 드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1인당 3개로 일단 주문을 제한했고요. 직원 인터뷰에 의하면은 평일은 2시간, 주말은 3시간쯤 줄을 서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하이의 쉑쉑이 처음 오픈했을 때는 6시간 정도 줄 섰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베이징 사람들이 조금 낫다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중국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반민이 뭐니 어쩌니 하다가도 사실 이걸 국가가 갑자기 막 선동하면서 깃발을 들어라 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욕망대로 하고. 그다가 이제 최고 지도자나 혹은 인민일보에서 한번 이걸 지적을 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음날 사라져요.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공포예요. 국가의 정책을 반했을 경우에 문화혁명부터 수많은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한 공포들이 이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했을 때 국가로부터 반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 강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 갑자기 뭐 이케아나 혹은 프랑스 이마트 같은 까르푸 혹은 뭐 이제 뭐 사드 때 우리나라 혹은 뭐 2010년대 초반에 일본 불매 같은 것들이 뭐 이런 데 나오면 이제 불매라는 게 국가가 주도하는 운동이 생기면은 온갖 사회적 불만을 중국은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 표시를 대신 그 나라를 대상으로 막 욕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이 욕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국가가 주도해서 국가가 원하니까 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일본 불매 운동 중국에서 한참 할 때 누군가 이제 중국에서 웨이보에서 쓴 글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국가가 일본을 공격하라면 공격을 하는 거고 그게 미국이면 미국을 공격하는 거고 뭐 스웨덴이면 스웨덴을 공격하는 거지 우리가 공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많은 지지를 받았던 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미중 무역 갈등 와중에서 뭐 지난 시간에 청두 미국 영사관이 철수한 와중에 뭐 우리 중국의 힘이 세요 이지를 하던 사람들도 결국 국가가 원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동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잘 보여야 된다는 욕망들이 그 사람들 경쟁하게 만드는 거니까 자발적이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쉑쉑 같은 경우도 아마 곧 한마디 하면은 아마 그냥 다 사라질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심해요. 하여간에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쉐이크쉑 앞에 길게 들어선 줄을 촬영해서 웨이보에 게시하면서 이게 클리앙에서 그 유니클로 찍던 놈들하고 비슷한 놈들이네요. 어찌됐건 23년 전 KFC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연상시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렇게 사진 쪄서 올리는 놈들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게시해가지고 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려는 거죠.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그거는 애국이 아니에요. 자, 누리꾼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자신의 문화를 지켜놔 인도보다도 못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뭐 이제 이 가게가 있는 쉑쉑 앞에는 바로 이제 그 산리툰 애플 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기후 이제 아이콘 같은 곳들이죠. 산리툰 하면은 예전에 그 유니클로 중국 매장에서 뭐 그 탈의실에서
둘이 섹스하다가 걸려서 난리 났던 일 아시나요? 그럼 거기도 써니툰에 있어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힘들어 죽겠네요. 인민망 재팬 9월 2일자 마카오 이어 9천만 파타카의 소비권 배포로 대륙 관광객을 유치. 인민망 재팬입니다. 인민망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소식을 전하는 중국 관영 매체의 일본 버전이죠. 인민망 한국은 검색이 안 되나 봐요. 이게 안 잡히고 일본 인민망 잡히는 거 보니까 마카오가 2억 9천만 파타카. 그럼 이게 2억 9천만 홍콩 달러죠, 거의. 그럼 1억 홍콩 달러가 우리나라 돈 150억이니까 한 450억 한국 돈으로 450억 정도의 450억 정도의 소비권을 배포해서 대륙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카오는 여기가 지금 관광객이 뭐 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은 죽어나잖아요. 여기 관광객이 지금 95%가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중국 대륙 관광객한테 마카오가 열었어요. 그리고 9월 중순부터 티웨이가 지금 그 인천 마카오 그 항공 운항을 재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날짜를 두드려 봤는데 한 10월 말쯤에 가서 11월 초에 들어오는 일정으로 한 열흘 잡으니까 항공권이 10만 원이 나와요. 왕복. 숙소들도 뭐 지금 좀 한 4성 호텔 정도가 10만 원쯤 하는 상황이라 취재가 되기는 할 텐데 문제는 이제 한국 와서 2주 격리가 이게 엄청 부담이 되죠. 이거 유튜브 하는 양반들은 뭐 이런데 지금 마카오 가서 다들 지금 랜선 여행이라고 옛날 영상만 보여주는데 그래서 실시간 리얼 영상 보여주면 뭐 인기 좀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고요. 돈이 없어요. 일단 출당망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카오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450억 크게 풀어가지고 지금 소비권을 배포해가지고 크게 한번 이제 관광객들 유치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쿠폰은 지금 위챗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디지털 쿠폰으로 발행이 되는 건데 뭐 호텔이나 뭐 이제 그런 식당 같은 이제 디스카운트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마카오도 먹고 살아야겠죠. 여기는 뭐 거의 모든 수입이 카지노인데 지금 카지노 관광이 다 없어지니까 마카오 행정부가 넘치는 세금으로 감당을 못하다가 지금 뭐 이러다 파산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한국이 관광업이 이게 굴뚝 없는 산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이제 각광을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좀 의심스러웠던 게 이 관광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일이에요. 일 자체가.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 오거나 누가 오거나 외국인이 왔을 때 결국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그냥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웃는 얼굴 해주고 친절해야지 이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고 관광업이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 관광업의 비중이 산업에서 특정 부분 이상 좌지우지할 정도의 영향을 차지하게 되면은 결국 모든 국민들이 좀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불매한다고 설쳐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광은 그런데 무척 취약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죠. 차라리 제조업에서 이렇게 물건 만들어 찍어파는 게 깔끔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관광 입국식으로 해가지고 막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 업계에 있긴 한데 어떤 국가가 일정 부분의 존엄 혹은 뭐 자주성 같은 걸 갖기 위해서는 관광은 적당히 들어오는 게 좋다고 봐요. 특히 요즘은 진짜 이제 중국의 손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모든 관광 지역에서. 그리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결국 중국과 어떤 이야기도 못하고 정치적 이야기도 못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과 무역 관계가 이제 원체 좀 막중하다 보니까 더 심한 경우가 있는데 전 국가의 주권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의 주권도 있지만은 이제 아니 국가를 구성하는 뭐 주권, 영토, 국민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현대 국가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는 이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혹은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밖은 지금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고 뭐 아침에 이제 부산부터 이제 태풍 타격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일단 태풍이 지금 너무 계속 오고 있죠. 지금 연이어서 그 비도 되게 많이 와. 장마 늦장마도 많았고 다들 집안이 약해져 있을 텐데 걱정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재해가 크게 벌어져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군병력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모로 진짜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딴 때보다 훨씬 힘든 시기예요. 돈도 지금 있는 대로 땡겨 쓰는 상태라 아마 지금 예산 집행도 힘든 상황, 예산 집행 안 되다는 얘기 꽤 듣고 있거든요.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지금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계속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어찌됐건 BP 없으시길 바라고요. 이건 거의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도 많고 뭐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듣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도 떠드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힘들어. 감사합니다. 하이.